아몬드 크롭 팟캐스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몬드 클럽의 꿀소리 임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울림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신년이잖아요. 네. 신년이다 보니까 신년에 사람들이 뭘 하지를 생각을 했어요. 뭘 하지죠? 신년에 일단 그 1년 계획. 버킷리스트 계획표를 짜죠. 네, 계획을 짜잖아요. 제이 아니면 안 짜지. 그래도 짜요. 무슨 그래. 우리도 사람인데. 그럼요, 짜요. 나도 사회생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짭니다. 네. 네, 저는 뭐 계획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해야 되겠다를 계획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계획으로 짠 게 루틴을 좀 가져보자. 이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맞아요. 있지만 루틴을 가지는 게 건강이나 뭐 과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틴을 가지자를 계획으로 짜면서 이 얘기를 아몬드 클럽에서도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재밌어요. 그랬어요. 좋아요. 네. 이 루틴이라는 게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되게 뭐 최근 들어서 되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요. 생체시계. 네, 잠깐만, 생체시계. 서카디언 네, 리듬? 서카디언 리듬. 네. 처음 들어봐요. 좀 저는. 한국식으로 발음한 거긴 한데, 네, 서카디안 리듬. 미국식으로도 해줘봐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잘하면서 꼭 네. 그래. 이렇게까지 침묵할 일인가?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서카디언 리듬은 1일 주기로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고 어떻게 잠이 드는지가 아하. 그 시계로 몸 안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이 원리가 밝혀지면서 그 세 분이 다 노벨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말하면 빛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시계는 저희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 어디 귀퉁이에 그 리셋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리셋하는 버튼이 우리 몸에서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디 딴 나라 가서 유럽 이런 데 가도 시차가 완전 다른데 금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적응을 하잖아요. 네. 적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도 어쨌든 해가 뜨고 뭐 해가 지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해가 뜨고 지는 빛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은 24시간을 인지를 한다라는 게 서카디안 리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이렇게 뭐 밤에 일어나고 밤에 다시 뭐 쭉 활동하다가 낮에 자고 이게 아니라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일단 1일 주기로 도는 리듬의 핵심. 근데 갑자기 그 궁금증이 생겼어. 만약 지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햇빛이 안 들면 그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이것도 들긴 하네요. 연구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빛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 유전자가 있는데 피리어드 유전자라고 그냥 PER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유전자 때문에 저희가 24시간이라고 인지를 하는 건데 빛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럼 24시간이 뭐지를 그치. 알 그 재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지하 세계로 생활을 하면 극단적으로 그 하루라고 느끼는 게 엄청 길어진대요. 혹은 짧아지거나. 그러니까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12시간 자고 깨가지고 18시간 생활하고 하는 뭐 30시간 주기로 바뀐다든지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게 네. 일단 썰카디안이 뭐냐면 썰카가 대략이라는 뜻이고 디안이 하루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하루라는 건데 이게 생체시계가 또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생체시계가 이제 교란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진짜. 그래서 국제암연구센터인가 아무튼 그런 데서 우리 왜 막 어디서 보면 1군 발암물질, 2군 발암물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대 근무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를 하니까 나이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서 실제로 산재로 인정을 받으신 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하면 꼭 물어봐요. 야간 근무를 하냐. 네, 그런 맞아요. 사람들은 필수로 우울증 검사도 같이 해야 맞아요. 되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쿠팡 새벽 배송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이게 이건 자유 아니야? 아니 돈 벌려고
먹으려고 그분들이 선택하는 건데 근데 그게 결국은 그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건데 사회가 그걸 허용하는 게 맞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도 야간 근무 오래 하면 몇 년 그게 있을 거예요. 빼줘요. 바꿔줘야 돼요. 아, 네. 그게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방송할 때는 새벽에 거의 뭐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근하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이게- 밤방송했었는데 그때 저는. 그죠. 밤방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 방송을 했는데 또 밤방송까지 아, 그는 진짜 이상하네, 저거요. 너무 이제 힘든 네, 거지. 길어지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느낀 건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쉴 때 쉬는 게 맞는 맞아, 거구나. 맞아요. 진짜. 그거를 저도 많이 느끼죠. 맞아.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잠이 깬다라고 표현하는 게 실제로는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높아지고 그리고 같이 코르티솔이라는 저희가 막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코르티솔 나와요, 뭐 나빠요 이렇게 말하지만 각성하는데 또 코르티솔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작용으로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늘어나면 세로토닌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늘면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침에 세로토닌으로 전환을 못 시킨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죠. 근데 세로토닌 때문에 우울이 유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면서요.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안 그래도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약간 본인이 자의적으로 난 왠지 아침형 인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궁금해. 근데 약간 어렵진 않은데 약간 네. 좀 까다로운 수학인데요. 아, 그래요? 한번 네. 그러면 같이 넘어갑시다. 수학 설명 아니 근데 나 해보고 싶어. 수학 설명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해볼까요? 일단은 평일에 평일에 자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 자는 시간이 뭐가 더 많으세요? 혹은 비슷하신가요? 저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럼 비슷한 거 기준은 아주 계산이 쉬워요. 오케이. 비슷한다면요. 아하. 딱 쉽게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11시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7시요. 그러면 그 중간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11시와 7시 사이의 시간. 뭐 3시? 뭐 3시? 그러면 3에서 5 사이는 중간형이에요. 근데 3보다 작은 숫자면 아침형. 5보다 큰 숫자면 저녁형. 근데 3이면 아침형에 가까운 중간형. 그럼 저 좀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저 계산 안 좋아요. 될 것 같은데. 휴일에 좀 더 많이 주무세요? 휴일에 조금 더 낮잠을 많이 자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차차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간 자는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아, 일주일 동안 네. 저는 일단 하루에 수면 시간은 1시에 한두 시쯤 자서 한 8시에 일어나니까 한 6시간? 7시간 아니에요? 7시간. 7시간. 그것도 계산 안 될 때 되겠니?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아니,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산수해달라고 한 거야. 7시간을 일단 잡니다. 7시간 안 해. 표정이 약간 되게 무시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 봤어 갑자기- 나. 저렇게 쳐다보고. 아니 갑자기 계속 똑똑한 친구한테 맡기려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수학 천재. 그래, 수학 천재. 네, 그래요? 네, 네. 7시간. 평일에 7시간. 어. 1시부터 에, 8시까지 에, 에, 7시간. 에. 주말에는 어떻게 주무세요? 주말에 저는 한 11시간 정도 더 자는 것 같아요. 11시간? 네. 그러면 그 7시간 곱하기 5 하면 35. 35죠? 어. 그리고 11시간 곱하기 2를 하면 22. 22. 그러면 35 더하기 22를 하면 네. 47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57. 57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네. 57을 7로 나눠요. 네. 8. 그럼 대략 8이라고 치고요. 네. 주말에 주무시는 시간이 네. 11시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다가 8을 빼요. 네. 그러면 3이죠. 네. 그걸 2로 나눠요. 1.5. 1.5죠. 예. 그리고 주말에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아, 몇 시에 자냐고요? 네. 2시. 2시. 네. 몇 시에 계세요? 한 11시 이렇게 끄는 11시. 거지. 그럼 그 중간은 대략 몇 시죠? 7시. 7시? 예. 그쵸? 네. 그러면 7시에 일단 근데 이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난 밤형이지. 야, 너는 저녁형이야. 밤에 못 끄적이고 쓴다며. 나 그냥 이미 밤형인 거죠. 원래- 이렇게 산수를 할 필요는 없었니? 맞아요, 그냥 나 맞아요. 밤에 늦게 자니까 밤형이구나. 근데 이제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보실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알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전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면은 그 다음 날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시에 늦어도 11시에는 자는 거예요. 그래야 오전이 활기차. 그쵸, 이런 그쵸.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맞아요, 안 가는 맞아요. 거지. 나는 늦게 자고 그래도 7시간 채우고. 그래서 잠이 아까 앞 얘기도 하셨지만 잠이 정말로 중요해요. 수면이 미치는 맞아요. 영향이 보약이다.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루틴을 짤 때도 잠이 사실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시간을 많이 네, 아주 차지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해주신 거에 약간 첨언을 하자면 뭐 어두운 굴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생체 시계가 작동할 그 요량이 없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물론 뭐 그냥 뭐 하얗다 어둡다는 구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명암을 그래도 어떻게 알까? 시계라는 것을. 근데 이것도 밝혀졌어요. 피부에도 네 그런 PER 유전자에 관련된 그런 세포가 있어서 피부로 빛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 속에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고 시각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네 그런 거를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예전에 송창식 선생님이 송창식 선생님은 지금도 밤에 일 깨고 아침에 주무신대요. 그걸 몇십 년을 하셨는데 네.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게 또 만약에 그렇게 교대 근무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패턴이 깨지는 경우에는 잠을 잘 때 반드시 모든 빛을 다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와 루틴이 어떤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런 식으로 뭐 본인이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를 저희가 간단하게 네. 이제 계산 공식을 알려드렸으니 좀 파악을 해보고 아침형이면 미라클 모닝 이런 것도 했을 때 괜찮지만 저녁형인 경우에는 미라클 모닝을 무리하게 실천을 해버리면 사실 그게 오히려 피곤하지. 본인의 루틴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형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IQ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제 좋단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굳이 웃겨. 미라클 모닝을 막 이렇게 막 애써서 하기보다는 해로워요. 네, 본인에 자기에 맞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게 루틴이랑 관련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이 생체시계의 맞아. 아침형 저녁형이 달라지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게 우리가 청소년기에 맨날 아침에 일찍 애들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애들이 대부분 저녁형이에요. 유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 실제로- 아침잠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에선가 애들 그 등교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 뒤로 시프트 해줬대요.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요. 뭐 학업 성취도랑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올라갔다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해가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걸 왜 했는데. 이렇게 졸렸을까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나는 저녁형이었는데 왜 나를 아침에 막 7시 반까지 학교 오라 그러고. 화나네? 억울하네? 그러네. 갑자기. 근데 이게 각자의 특성에 맞지만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저도 아이들 때문인 거예요. 애들 학교를 그럴 보내야 수도 되니까. 있어요. 그리고 맞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치. 회사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루틴이라는 게 거의 짜져 있잖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삶을 사는 네.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자유직업인이니까 지금은 아이들 학교 보내야 돼서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잘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쓰죠. 그럼 루틴이 깨져버리니까. 맞네요. 그렇네. 네, 그래서 무조건 나가요. 저는 애들 학교 보내고 무조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동네 엄마들을 만나서 뭐 그 큐티 모임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근데 오전에 운동을 하면 누가 건강에 좋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아침 운동 진짜 하루 종일 피곤해요. 하루 맞아. 종일 피곤해요. 오전에 피곤해. 운동하면. 근데 오전에 집에 있잖아요. 100% 자요. 애들 맞아요, 학교 맞아요. 보내고. 무조건 누워서 누워. 있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루틴의 기본은 애들 학교 갈 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침 운동 가고 동네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집에 있을 때 일 있을 때 말고 1시 넘어서 잠깐 낮잠 자면 그땐 정말 짧게 자요. 근데 애들 학교 보내고는 진짜 2-3시간 잘 수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낮잠을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2-3시쯤이면 그냥 한 20분 30분 그러면 일어나지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루틴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의 본연의 것보다는 사회에서의 나의 역할에 맞추어서 좀 적응되어 간다라는 것도 사실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이라는 게 참 사회화와도 맞닿아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랑 같이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일일 주기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루에 이렇게 루틴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혹은 대다수의 많은 일들이 주 단위로 움직이는 게 그쵸. 많잖아요. 주중이 네. 있고 주말이 있으니까. 다이어리도 위클리로 맞아. 나오죠. 네, 다이어리도 위클리. 근데 이것도 학문적으로 썰케 셉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주기 셉트. 리듬. 네, 셉트가 7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썰케 셉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7일 주기가 저희가 뇌에서 자연스럽게 7로 뭔가를 딱딱 떨어지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뭐 그게 이를테면 우리가 일주일이 픽스돼서 우리가 7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뇌가 7을 쉽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그 뇌에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그 썰카디안도 그 원리 피리어드 유전자의 원리가 2017년에 밝혀졌잖아요. 근데 아직 안 썰케 셉텀은 밝혀졌어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기저나 원리나 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추정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다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뭐 미국 이런 쪽에는 그 7일력을 썼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근데 우리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쓰고 있죠. 모두가 그쵸? 전 세계가. 그게 좀 사회적,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굳혀져 온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정설이고 두 번째는 사실 굳이 그런 날짜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가 되게 7을 좀 친숙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맥시멈 한계가 7 아닐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뭔가 기억하거나 인지하거나 하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전화번호도 생각해보면 앞에 뭐 3개, 4개. 3개, 그러네? 4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그래 되고 3개 4개일 땐 그나마 외웠는데 4개 4개 되니까 막상 못 잘 안 외우죠.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6자리나 8자리보다 7자리를 외우는 게 좀 쉬워요.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일주일도 7일이죠. 그리고 그 음계도 생각해보시면 도레미파 솔라시 그러네. 이렇게 7음계거든요. 그런 식으로 7이 되게 많이 여러 군데에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나? 수학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7이라는 뭐 숫자가. 찾아보면 뭐 있을 7이 것 같아. 완전한 숫자 아니에요? 1이 나도 완전한 그- 숫자인가? 나 완전한 수 아. 나도 7로 기억은 하고 7은 행운의 숫자 아니에요? 근데 6이 완전한 숫자였나? 아니 뭐 모르겠네. 0이 완전한 숫자가 다 나와. 그 완전수라고 하는 게 그 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6이어서 6이 완전수라고 하는 거죠. 전 수학 아예 몰라요. 수학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난산증이 있어요. 뭐 난독증은 들어봤어도 난산증은 처음 저 들어봤어. 진짜 수학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아까 많아요. 잘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산수? 저도 못하는데 순간. 이거 저희 할 얘기 정말 많아요. 언젠가 난산증에 대해서 합시다. 얘기할 기회가 나도 있다면. 수학할 거 있어. 근데 그 7은 이제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성경에서 창조의 그 원리가 7일이거든요. 창조의 마지막에 시간이. 이제 쉬는 네, 그러니까 6일 5일을 창조하고 6일에 사람을 창조하고 7일에 이제 쉬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뇌의 세팅도 7로 돼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실제로 재밌네요. 그 7일 주기가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6일이라고 1일 쉰다. 요즘은 뭐 5일이라고 이틀 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프랑스 대혁명 때 아니 왜 사람이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돼? 너무 비효율적이다.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 10일 해서 9일이라고 9일이라고 하루 쉬는 걸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생각했던 거죠. 이러면 생산성이 진짜 높아지겠지. 왜냐면 9일씩 일하게 만들고 하루 쉬게 하는 거니까. 근데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감을 느끼고 뭔가 그런 사회 시스템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고 7일로 돌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전에 또 구소련 시절이 있었잖아요. 구소련에서는 그래 뭔 10일이야 5일 7일은 이제 막 성경적인 그런 잔재니까 소련은 파격적으로 5일 4일이라고 하루 쉰다 좋겠지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거기도 망했어요.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요. 재밌다. 재밌어. 네. 재밌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와 그러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위클리 다이어리나 뭐 위클리 스케줄을 어느 정도 짜서 완성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겠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미 뭐
과학적인 그러니까. 걸 넘어서 어.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7일이 가지는 이제 의미가 사람의 있구나. 뇌에서의 함의가 크다라는 아. 걸가 있는 거죠. 네.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체시기, 그러니까 설카디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으니까. 근데 설카셉션은 처음 듣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처음 들으면 저는 당연히 이제 문화 역사적인 맥락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어떤 건덕지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재밌더라고요. 몸에 이 순환과 흐름이 그 정말 그 7일에 딱 맞춰졌다는 거지. 그쵸. 한계 리미트가.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최적의 효율. 그렇죠. 그거보다 더 막 9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는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게 역사적으로 또 밝혀졌다. 보통 어떻게 좀 계획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주 계획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연간 계획도 사실은 길게 봤을 때 연간이긴 하지만 약간 뭐 분기별로 자를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상하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뭐 뭔가 좀 분류할 수 있잖아요. 보통 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달 주기로 좀 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달 주기로 이번 달은 좀 달린다. 달린다. 네. 매달 달리잖아. 이번 아니, 달은 좀 근데- 쉰다.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달 프로젝트가 되지만 이제 우리 같은 자유직업인들은 일이 그때그때 들어오잖아요. 장기적으로 맞아요. 오는 것도 네.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번 달에 내가 뭘 하겠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 달은 좀 이렇게 달리는 달이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도 나의 있고. 맞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랑 좀 너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이면 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달,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혹시 어떻게 짜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약간 그러니까요. 저 그때 그 엑셀 보고 좀 감동받았거든요. 그제 감동받았지. 그 버킷리스트를 항상 이제 매년 나름 하기는 하는데 올해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회고도 작년 회고도 아직 못 끝났는데 1월 지금 벌써 중순이 된 거야. 맞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중간에 이렇게 툭툭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뺏어가는 것처럼. 아직 그 버킷을 저는 정리를 못했고 올해 사실 계획을 못 짰어요.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한번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좋네요. 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앉아서 정말 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할 때 그냥 하고 말 땐 그냥 하루하루 히어앤나우를 좀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이제 너무 미래 좋다. 지향적인 계획보다는 오늘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약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 좀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그냥 뭐 한 주의 시작에 그 한 주 정도 딱 7일치만 네. 짜는 것도 네. 방법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7일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연간 목표는 쓰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일단 쭉 쓰고 그다음에 7일 단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펴놓고서는 그 한 주 건을 쭉 써놓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는 시간대별로 뭐 10시에 운동, 뭐 12시에 뭐 무슨 일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짜놓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또 자유 직업인이 되니까 네.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더 어떻게 그렇게 보면 되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제 저한테 주어져 있는 사회적 역할들이 있으니까 내 시간만으로 계획할 수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예를 들어 1, 2월은 일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그럼 이때는 조금 더 내가 엄마로서의 시간을 조금 더 가져야겠다. 좀 이렇게 계획을 짜죠. 좋다. 그거 진짜 좋다. 어떻게 저는 뭐 계획해도 뭐 지킨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올해는 그냥 아무 계획도 없고 그냥 생기는 대로 살기로 했고 그냥 올해 정한 건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프로젝트 3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올해 계획한 건 딱 하나. 그 수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수행이 뭐냐면 이제 제가 집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계속 딴 생각하고 뭐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하잖아요. 내가 책을 읽을 때는 여기에만 집중하겠다. 뭔가를 보면은 딱 요거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책 문장 하나를 원래 막 6번씩 읽어요, 계속. 근데 한 번 읽고서 그때 딴 생각 들 때 이제 바로 이걸 다시 여기로 끌어오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협지를 그 8권짜리를 한 편을 샀거든요. 광마회기라는 무협지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엄청 두꺼워요. 한 권이 6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8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권은 다 읽었고 그 이제 광마회기를 읽으면서
그 주인공은 이제 본인의 무공을 수련을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저의 이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일단의 계획. 근데 저는 표어를 작년부터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신불도 표어가 다시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는 이번에 수행을 하겠다 해서 표어를 저는 작년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다정할 것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반려동물을 작년에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그걸 실행한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올해는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만 아는 찌질함 있잖아요. 절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찌질함, 내 안에 그런 바꾸고 싶은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사실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제 표현은 그러니까 제 안에 찌질함이 뭐냐면 누군가랑 내가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은근히 나를 좀 우월하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사실 그거 없앤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내렸던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하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그런 부족한 면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덕목을 키우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의 표현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좀 겸손하게 하자. 이게 이제 올해의 제 표예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꼭 그런 루틴을 세우는 계획도 있지만 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좋은 문장들, 큰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는 거. 와, 너무 좋다. 나도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그렇게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맞아. 느끼는 건 내가 계획한 대로는 안 사라지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는 방향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표어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더 잘하자라고 그게 너무 하는 좋다. 그 맞아.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우리도 각자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는 네. 걸로 해요. 네. 이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말을 할 때 그런 표어를 정할 때 아까 꿀소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 확언을 하는 게 굉장히 그치. 좋대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면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말고 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완결형으로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해도 쉽지가 부자는 안 되더라고. 마음이 부자다. 뭐 어떤 그러니까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더 슬퍼 씨.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맞는 네네네네.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수행, 뭐 그쵸. 겸손 이런 네. 건데 부자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부자 되고 싶구나. 그런가 봐요. 마음의 소리가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멘트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부정형의 어미를 쓰기보다는 뭐뭐뭐 했다. 완결형으로 쓰는 게 뇌에서 내가 이미 이걸 했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뇌가 부정형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인식할 수가 없는 게 그 가장 유명한 말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그럼 계획 생각하잖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가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해서 코끼리를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맞아. 그래서 긍정으로 맞아요. 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액션까지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말해복화가 광고할 때 버스 광고랑 TV 광고에서 바보야, 문제는 단어야 이 문장 슬로건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막 이제 앞부분에 막 뭐 바보를.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버스 광고에 바보야, 문제는 단어야 이거 자체의 의미가 좀 부정적이라서 왜 되게 큰 저 기업에서 뭔가 그게 했었을 그 패러디지. 텐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패러디예요. 그게 뭐야? 그게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바보야, 어메. 문제는 경제야. 그게 있었어? 그 패러디를 한 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그래. 단어야 이게. 너무 수준 높았네. 너무 수준. 네, 아니 근데 그- 그거를 그래서- 모르면은 그러게. 왜 바보야라고 그렇게 했었을까? 느낄 수 있구나. 그게 난- 기분 나쁠 수 있구나. 아니, 기분 나쁘게 굳이 저 왜 광고를 저런 말을 하는데 했어? 그런 브랜드에서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부정형으로. 공격을 했느냐. 그러네. 이런 그러네. 거를 이 그렇지. 문장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그 사람들은 안 한 거죠. 맞아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그리고 그게 패러디라도 왜 그럼 그 패러디를 따라했을까? 맞아요, 또 맞아요. 사실은 그러네. 당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지. 그래서 좀 되게 의외다. 왜 저렇게 그러네. 했을까? 막 이런 오히려 생각했었어요. 그 야나두랑 비교되네요. 너도 할 수 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야나두는 문제는 패러디도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브랜딩의 어떤 슬로건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사실 1992년 대선 때 그 빌 아닌 클린턴 거야, 대선이요? 아니 빌 영어 클린턴 공부하는 후보가 사람들 중에 90년에 안 아,
웬만한 아니, 근데 사람들도 나는 알아.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아니야. 말이에요. 그거 따라한 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거 따라한 거야. 그래?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나만 전혀 알지? 몰랐어. 제가 지식 일천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뉴스 보도 채널에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걸로 이겼거든. 근데 대부분 어쨌든 모를 우리 거야. 하나 배웠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모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막 저기 지하철이고 뭐 버스고 바보야 뭐 문제는 단어에 막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 저거 좀 별로다. 아무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뭐 마무리로 새해를 맞이해서 네. 루틴을 이제 잘 지키자는 얘기를 해봤는데요. 1일짜리 서카디안이랑 7일짜리 서켓세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았으니 긍정학원으로 각자의 목표 내지는 목표. 갑자기 생각난 뭐 이걸 해볼까라는 거 한번 나누면 어떨지. 저는 올해 아까 슬로건 얘기했었을 때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진짜 제일 기초적이지만 제일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막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그 버킷리스트 여러 가지 적을 때 내 안에 사랑이 많기를 내가 소망하면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틀에서 어떤 뭐 목표보다는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소정님? 저는 작년이랑 비슷하게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많이 쓰자. 있어요? 저도 사실 여쭤보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되게 깊게 남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던 친구였는데 하루를 안 치면 내가 안 돼요. 근데 일주일을 안 치면 전공자들이 안 돼요. 한 달을 안 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내 스스로 솔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네. 내 스스로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 정직한 거. 그게 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해서 그렇게 한번 맞아. 해볼까? 저도 해보면 솔직한 좋겠다. 사람. 근데 그게 아까 제가 하는 맥락, 제가 표어를 만들게 된 시작이에요. 왜냐면 자유직업인은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 하는 맞아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선택받지 못하겠구나. 왜냐면 아는 거야,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알고 남이 알고 세상이 알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의 시작으로 그 표현을 정하게 된 너무 거예요. 좋다. 진짜. 각자 조금 더 고민해서 진짜 딱 그 올해의 슬로건을 그러니까요. 하나 슬로건을 만들어보는 하나 걸로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여러분 복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